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 문재인이가 시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가 막힌 얘기인데,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는 걸 누굴 믿고 한 건지, 지금 국토건설부 부동산 담당하는 장관이 김현미인데, 김현미를 믿고 한 건지, 청와대 주변에 누굴 믿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경제정의실천연합, 흔히 경실련이라고 그러죠. 경실련에서 발표한 그대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랐고, 특히 제일 많이 올린 게 지금 문재인이 들어와서 가지고 땅값을 제일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 올리는데 자신 있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아까 김현미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장관이 된 후에 분양가 상한제, 또 무슨 재건축 연한 연장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아파트 매매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청약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자신 있다는 것이 올리는데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자기는 거꾸로 알고 있는지, 자기는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동서남북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지금 이렇게 부동산값, 전세값 다 올라가는데 문재인 자신은 지금 부동산이 잘 돼가지고 안정되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지, 도대체 그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을 보면은 문재인이는 올리는 데만 아주 선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 올리는 데 선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들은 며칠 전에 여러분 다 12월 달에 해당자는 받으셨을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2천만 가구 중에서 60만 가구, 그러니까 전체 가구 중에 3%입니다. 2천만, 60만이면 3%인데 3%만 해당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인데, 이분들이 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다 경악하셨을 거예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고액, 부담하기 힘든, 아무리 부자다 하더라도. 그럼 그것이 부자가 아닌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 그건 그놈들은 돈 있는 놈이니까 내도 그만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가 과하게 부과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니까 전세값이 또 오르지 않습니까? 매매가 오른 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재인은 모르겠어요. 요새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지금 새 예산에만 513조 중에 63조를 현금 복지로 뿌린다니까, 돈을 뿌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고,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은 종합부동산세니 세금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이 높으려면은 부동산 값이 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작전으로 해서 저렇게 올려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 서민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높아지는 겁니다, 값이. 돈이 많은 사람은 어차피 세금을 적게 내는 것보다는 부담스럽겠지만,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자기 집 없는 사람. 어떻게 자기 집을 마련해서 그렇게 매매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참 문재인이는 뭘 믿고서 부동산만은 자신이 있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순간에부터라도 정말 경제를 안정시키는 그런 방향에 나아가겠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올라가는 건 부동산가만 올라가요. 그 나머지 물가는 지금 하락 내지는 보합세입니다. 그러니까 디프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나쁜 게 디프레이션인데, 경기가 침체돼서 없는 거니까 디프레이션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세금이 많고 나라에다 다 내고 나니까 남은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죠.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 물건을 사야 시장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장영자, 그 유명한 장영자가 말한 대로 경제는 흐름 아니에요. 물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가 못하는 겁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보합세가 내려가고, 이거 참 반세기 만에 처음 당하는 일이고,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에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가 5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라든가 52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 직장 다 날라가고, 기업들 다 문 닫고, 다 해외로 빠져버리고, 지금 주변에 장사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식당이 됩니까? 노래방이 됩니까? 당구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를 망쳐놨는데, 그러고도 부동산 자신이 있다니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면은, 그 OECD 통계를 보면요, 여러분이 집이나 땅을 팔았을 때 내시는 양도소득세가 OECD 3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OECD 평균의 양도소득세율이 1,94, 그래 2%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율이 3.몇 프로입니다. 3%가 넘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넘다는 것은 뭐 물건을 팔고 싶어도 땅이나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못 파는 거예요. 또 사는 사람은 살려고 드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돌아가게 하려면 부동산이 결국은 잘 매매가 되고 융통이 돼야 되는데 너무 세금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보유세도 문제지만 특히 양도소득세, 보유세도 내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사실 그건 이중과세입니다. 각 건물이나 땅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다 내는데 봄가을에 그 낸 거에다가 또 합쳐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그 이중과세죠. 세금 낸 거 또 내고 근데 세금 내서 제대로 씁니까? 다 그냥 현금 복지로 써서 없애버리고 말이죠. 다 날아가는 돈인데. 그러니까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지. 그 세금 덜어줘야 그 돈 가지고 R&D 무슨 연구도 하고 뭐 해외 유학도 보내고 기업에서 그래서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세금도 내려야 되고 특히 이 양도세를 다시 한번 드리면 너무 양도세가 높으니까 또 취득세 등록세다. 이 부동산 매매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가 좀 더 활발하면 양도소득세도 세율이 낮아지더라도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면 걷어들이는 세금도 사실은 많으니까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입장에서도 이 양도소득세를 또 취득세 등록세를 대폭 낮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부동산은 자신 있다는 얘기가 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어떻든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정책을 공무원을 늘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 가진 국가 중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을 늘린다는 얘기 뭐냐면 나라에서 좀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건데 또 국영기업체도 자꾸 많이 늘리고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공무원을 늘리면 공무원들은 자기를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규제를 늘립니다. 규제를 늘리면 경제가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규제를 풀기 위해서도 공무원 수를 줄여가지고 그 공무원 수 늘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봉급 주고 또 연금도 주고 그러니까 자꾸 규제를 풀고 공무원 수도 줄이고 그리고 개인이 활성화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덜어주고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길이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물론 그 성격이 사회주의 정부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가 거덜나겠어요. 이미 거덜이 났고 이제 그나마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 장꼬대 같은 뭐 부동산은 많은 자신이 있다 그딴 소리는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배워가면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촉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